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코스피는 오늘 0.98%, 코스닥은 0.29%, 상승 마감 하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별 현황을 좀 보면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와 다르게 양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개간 투자자들 물량이 조금 적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 비해서 코스닥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아침부터 강하게 들어왔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등을 했죠.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든 실적, 마지막에 남아있던 반도체 실적 잘 나왔고, 뭐 0.5%씩 금리 인상한다. 6월, 7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부분과 근데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이놈의 시장은 특히나 가벼운 코스닥은 나스닥이 상승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아침부터 갭 뜨면 팔기 바빠요. 누구? 특히나 외놈 개관색 놈들이 팔기 바빠서 항상 좋지만은 않다. 게 미국 시장이 갭 떠서 끝나면 10번 중에 9번은 아침에 눌렀다가 가든지 한다라는 거고 어쩌다가 한두 번이 그냥 요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적다라는 거죠. 그럼 웬만하면 내 종목들은 갭이 뜨면 뭐 수익 중이다. 그럼 팔고 전일 종가에서 매수하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다. 그냥 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야 돼요. 뭐는 코스닥은 무조건. 왜?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힘을 못 써요. 중소형주, 뭐 반도체나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중형주 급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추세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로 따졌을 때는 전체적인 종목을 따져서 얘기하기 때문에 기관이 살 때는 주가가 흐지부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흐지부지하고 상도 별로 안 나온다. 그죠? 오늘도 시간의 상 2개 나왔어요. 녹시자 MS는 장 막판에 억지로 끌어올렸죠. 미친듯이 끌어올렸죠. 뭐 원숭이 두 창으로 아주 두 창 아주 그냥 두개골을 쪼개버리고 싶어. 두 창으로 억지로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러면 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왜? 개관이 사니까. 개관이 사는 날은 시장에 상이 하나 아니면 아예 없어요. 한두 개 아니면 절대 안 나와요. 왜냐? 얘네들은 밑에서 받아 쳐먹어요. 우리 개인하고 차이 없다. 그냥 돈 많은 개인이다. 공무에도 칠 줄 아는 돈 많은 개인. 그지 같은 놈들이죠. 이거 그냥 이름값 다 떼버려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우리랑 똑같은 조건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손들고 다시는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애널리스트 안 한다, 라는 소리를 나오게끔 해야 돼, 얘네들은. 말 그대로 권위를 주고, 이, 혜택을 주니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업 빠져가지고 남의 눈치나 봤었고, 얘네들. 아무튼, 어찌됐든, 뭐 그런다라는 거고요. 항상 저는 이 외국인 기관들한테는 부정적이에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저놈들 때문에 긍정적이 안 돼요.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야죠. 당연히 내가 공매도 칠거 아닌 이상. 그렇다면 뭐 그냥 푸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코스피는 요 위에 갇혀있는 그림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죠. 어제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만 유지하는지 체크하자. 이해되시죠? 이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위아래도 좀 흔들려도 상관없다라는 거. 대신 추세선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와 요렇게 가는 삼각수렴은 별로다. 차라리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삼각수렴을 해라. 그럼 이제 뭐해? 다음 주가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해되시죠? 위로 간다면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거고 코스닥도 밑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 이어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요 흐름을 이어가는지만 체크하자. 이해되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여기에 대한 추세, 요 박스 하나와 밑에 있는 요 박스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지지받았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남아있는 자리가 여기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를 때리고 눌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때릴 거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만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위로 올라가는 이 추세선을 언제 갖다 대고 밀릴 거냐, 이 자리를 이렇게 뚫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무조건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저 위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관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때렸으니까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럼 또 다시 내일, 월요일날 여기를 때려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혹여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여기 때린다, 그리고 윗꼬리를 단다, 그럼 뭐라? 수익적인 거 무조건 다 팔아라. 왜? 밑에까지 내려올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끌고 가는 종목은 웬만해선 중장기 투자 바닥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그런 애들 아닌 이상은 수익 줄 때 팔고 밑에서 다시 받아라, 분명히 다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코스피도 뭐 해드려야 되겠죠? 코스피도 그냥 대충 요런 관점으로 하나, 요런 관점으로 둘. 이해되시죠? 이제 상단 여기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관점인 거죠. 그죠?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월요일 날이죠? 여기서 이렇게 때려갖고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렇게 갭을 뜨면 차라리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그럴 확률이 없으면 뭐다? 월요일 날은 살짝 눌렀다가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에서 혹여나 지지를 받으면 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대지열병 해서 뭐 첼시스부터 곡물 사료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는데 솔직히 테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종목이 기껏 많이 잡아야 4개예요. 대장, MS, 부대장, 미코, 바이오메드, 세 번째 파미셀, 혹여나 갖다 붙이는 게 아이진이거든요. 아이진은 사실상 두창은 아닌데 바닥에서 뭔가 올릴 게 없으니까 회사가 좀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두창으로 갖다 붙여갖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가 2등주, 2, 3등주가 될 수 있는 기준인 건데, 파미셀은 사실상 차트는 좋은데 이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무겁다라는 거, 그리고 저항대라는 거. 하여튼 그런 관점이라서 종목이 많지 않으니까 계속 여기다가 몰리는 거예요, MS로. 바닥 대비해서 여기까지 100% 지금 상승을 했죠. 단기적인 상승은 나온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은 나왔다.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헤쳐먹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 여기서 버텨내냐 버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테마가 이루어지면 최소 200에서 300% 정도 상승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6,000원에서 12,000원 딱 100% 상승했죠? 6,318, 18,000원대. 그럼 18,000원대가 요 정도에서 200%면 6,318, 6,22. 그렇게 따지면 또 계산이 애매한가? 이게 100% 상승. 뭐 요런 관점으로 볼게요, 그냥. 6,318, 6,318, 그럼 300%인데? 계산하는 방식이 이게 200%로 따져야 되나 보네요. 어쨌든 250% 기준으로 본다면 요 정도 라인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가 300%. 여기가 65, 622, 638, 한 150%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뭐 그렇게 대충 보세요. 하여튼 6,000원에서 12,000원이면 100% 이상 상승을 한 거고, 여기서 요 정도 가면 200% 정도, 여기가 한 300% 정도 된다라고 따진다면, 이 테마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요 정도까지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해먹은 자리다.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에서 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요 윗자리에서는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11,500원 위에서는 버텨내는 그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11,500원도 솔직히 좀 많다,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11,800원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11,500원 혹은 11,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요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내면 얘는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15,000원 부분까지.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깨고 월요일부터 내려앉는다. 그래서 11,000원을 이탈해서 내려앉는다. 그러면 뭐다? 다시 상승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해먹고 빠져나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도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의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버텨내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가면서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이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뭐 두 창으로 움직였다라고는 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얘는 저기 관리 종목에 들어갔다가 해지가 됐죠. 그때가 언제예요? 요때 해지 관리 종목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해지됐을 때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지 같다. 어쩐다 저쩐다. 뭐 여기만 유지하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은 올라온다. 뭐 어떻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바닥 대비해서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 왜? 시장이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고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최대한 안 들고 있는 거. 들고 있더라도 많이 물린 거. 아니면 개인이 많이 못 들고 있는 거. 왜? 올려주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런 종목 위주로 수급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규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물려버리면 같이 움직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요새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왔고요.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얘는 일단 찍었거든요. 5일선을 닫고 윗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그 자리가 11,500원 정도의 자리인 거고요. 이 자리가 중요한 뭐다? 이 종목의 중간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 자리 위로 올라타야만이 그 다음은 13,000원대를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찍었으니까 밑에서 찍었으니까 요 추세대로 유지를 하고 올라갈 건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1,300원 정도. 넉넉 잡는다 하더라도 여기 관리 종목 떨어졌던 저점 자리 여기죠. 1,150원. 요 자리 이탈하면 뭐다? 단기적인 파동은 나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 이탈하면 단기적인 파동은 나가리가 되고 뭐다? 뭐 이 밑에 있는 추세까지 이었다가 갈 수는 있죠. 대신 여기까지 찍게 되면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야 된다. 요 구름대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찍더라도 올라올 때 어디 11,500원 부분까지 또 한 번 칠 수는 있다. 대신 올라간다는 더 간다라는 건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건 11,500원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진을 그나마 따라가는 종목이 뭐다? 이연제약이에요. 예전에 아이진하고 이연제약이 같은 이 뭐라 그럴까요? 테마로 엮여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질 때도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사실상 이 종목도 바닥을 찍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사실 27,70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했지만 위아래로 흔들어 대다가 현재 뭐 자리를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대충 잡았고 바닥을 뭐야 이거.
이렇게 삼각수렴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요 밑으로 빠지면서 주가가 죽어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 빠져버리니까 뭐예요? 다음날 빠르게 올려놓는다라는 거죠. 이게 억지로 밀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는. 억지로 밀고 보너스 자리가 생긴 자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7,700원. 오늘의 고점 부근이죠. 그죠? 이 자리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그 다음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얘도 35,000원, 30,000원 부분 정도까지 못해도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주가를 눌러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 누르고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고, 대충. 그죠? 아직은 이렇게 내려가는 하방의 추세다. 하지만 이 중간가 위로 안착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로 한번은 올라탈 수 있다. 대신 올라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못해도 최소 이번에 터졌던 요 거래량만큼 한 번은 터져야만이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 위로 한번 올라탄다. 그러면 뭐다? 아이진과 같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 추세 상단을 한번 선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또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은 이랬든 저랬든 횡보인데, 밑에 박스 횡보할 거냐 위에 박스 횡보할 거냐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로 횡보해야 그나마 조금 더 빠르게 위에 대한 이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랬든 저랬든 밑꼬리 달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뭐하는 자리? 단기 변곡점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선거는 자리가 딱 이 3개 있잖아요. 요 안에서는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못해도. 왜? 여기가 사실 기존의 하나의 박스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단, 중간값, 그리고 밑바닥. 결국 중간값 부분에서 지지받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완전히 짧게 보고, 이랬든 저랬든 여기죠. 26,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그냥 버리면 돼요. 이탈하지 않으면 3만원 부근 정도까지, 못해도 밑바닥에서 20%죠. 그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주워 먹을 자리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호가창이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막 쳐 올라가는 거 쫓아가다가는 물리기 십상이다. 눌러주는 것만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닥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눌러주는 것만 잡아야 돼요. 쫓아가는 거 가면 이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거래가 없다 보니까 살짝만 건드려줘도 미친듯이 폭발해서 올라가요. 왜? 매도를 안 걸어놓으니까. 왜 안 걸어놓냐? 나는 물린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밑에서 쳐 놓을 때 여기다 뭐 미쳤다고 매도 걸어놔요.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안 걸어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슉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훅 빠지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TPC라는 종목이고요. 3D 프린터로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얘하고 뭐 또 이것저것 하고 예전에 그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최근에 그 로봇 관련해서도 움직였고, 이번에는 3D 프린트로 원전 부품을 생산한다 라고 하면서 또 원전 쪽에도 약간 붙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에 지금 테마를 붙여놨다라는 거죠. 얘를. 왜? 뭔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근거를 계속 이유 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상 로봇으로 가든 원전으로 가든 한바탕 다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은 이 테마군이긴 하지만,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100%도 안 올라왔죠.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100%가 될까 말까 하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크게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위아래 올라가고 내려가곤 하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다?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밑바닥 추세가 올라오는 자리, 누군가 공격적으로 들었다 놨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더 갈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그 기준의 자리는 6,000원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인 거고, 짧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짧게 보더라도 뭐 6,200원대네요. 6,2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게 6,000원, 6,2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좀 더 가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테마를 2개 이상 엮어놓은 거 보면 뭔가 다른 종목들은 안 가더라도 이게 원래는 오복 관련주들, 그런 애들은 이미 뭐 휴림 로봇이나 그런 것도 이미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걔가 좀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요. 그 외에 부분으로 얘는 좀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삼각 추세를 뭐 했다? 뚫었다. 그죠? 뚫어서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한 추세선을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못해도 7,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상승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태용로직스가 어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갭이 안 떴어요, 전혀. 어제도 흐름이 참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는데, 그죠? 25일날 갭 뜨자마자 쳐밀고, 일단 무상증자가 나왔죠? 결국 무상증자를 해서 권리락을 맞아서 갭 떴다가 쳐 눌러놓고 다음날 미친듯이 올렸어요. 그냥 어거지로 막 쳐 올렸거든요. 그래갖고 얘 이거 세력주인가 작전주인가 그냥 무상증자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갖고 쫓아 따라 들어갔는데 다음날 갭이 별로 안 뜨더라고요. 들어온 물량 그대로 내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누르는 자리예요. 어찌됐든 다음 달 20일 정도에 이 권리랑 맞았던 부분이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권리락을 한 거죠. 개념으로 잡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권리락이 나왔던 자리만 보면 되지 않겠나. 그죠? 6,650원 정도 여기서 종가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갭이 떴던 자리가 여기인 거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 7,200원대 혹은 조금 더 넉넉 잡더라도 여기 자리 7,05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 고점은 한 번 정도 더 때리러 올라온다. 못해도 8,200원 아니면 좀 신고가네요. 못해도 8,200원 8,8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러려면 8,25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무상증자 받기 전에 뭐 할 거다? 슬금슬금 흘러내릴 거다. 왜? 못 빠져나가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자리를 깨고 밀린다면 6,600원대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받고 슈팅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대신 뭐 할 거다? 밑골이 달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흘러내릴 거다. 결국엔 무상증자 입금 물량 들어오고 나면 이도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갭 띄워놓고 또 쳐 누를 거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어쩌다가 운 좋으면 뭐 노터스 혹은 위메이드 같은 무상증자의 원탑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그지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랄 하기 전에 올라타는지 올라가지 못하는지 체크하시고, 올라타면 좀 더 보고 올라타지 못하면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사실 오늘 대지열병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기존의 흐름을 보면 얘는 돼지 쪽, 사료곡물 쪽에 해당되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팜스코랑도 모양이 비슷한데 팜스코보다 나은 흐름을 돼지열병이 연결이 되면서 보여줬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3,000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한일사료가 상한가를 풀면서 일부러 풀었거든요. 풀면서 같이 밀렸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림은 기존에 요 올라왔던 매물의 상단을 먹고 끝났어요. 남아있는 매물이 여기 그리고 여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거 하나는 긍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혹시나 눌린다 하더라도 2,750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 왜? 이 위로는 뭐예요? 윗골이 달았지만 매물을 쏟은 자리가 그닥 없어요. 여기 조금이 있어요. 조금은 있지만 이 윗골이는 매수가 갔다가 매도로 눌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여기가 뭐다? 하나의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싸웠던 누군가는. 그러면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다시 한번 3,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3,000원 넘겨야 3,080원 부근까지, 요 라인까지 한 차례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를 뚫어야 3,300원 간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이 종목의 중심값은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 봉 하나.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 만들어낼 거냐? 뚫어낼 거냐? 아니면 요 밑으로 주저앉을 거냐? 크게 보면 당장은 요런 박스권의 흐름과 요런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요 위에 있어야 위로 가요. 요 밑에 있으면 뭐다? 위로 올라오더라도 또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밑으로 간다. 그럼 별 볼 일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TLI라는 종목이고요.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 그때가 요 자리였나? 아무튼 그 뒤로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때도 이 종목이 제가 설명 들었을 때가 이 소액주주들끼리 뭉쳐가지고 회사 대표를 선임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마이크로 LED 테마로 들어섰다 라고는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종목이 왜 갈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기존에 뭐가 있다? 바람막이가 있어요. 기존 바닥 찍고 주가가 그냥 올라왔다가 죽은 자리가 아니라 슬금슬금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횡보시키다가 빵 하고 친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죽었어요. 그죠? 이 추세를 벗어났고 눌렸던 만큼 횡보가 길진 않지만 어느 정도 횡보를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단계별로 한 단계 찍고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여기죠. 찍고 눌렸을 때 어디? 이 위에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이 다음이 어디예요? 이제는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눌리게 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눌릴 수 있어요. 11,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럼 과연 여기까지 눌리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올 때 버거울 수 있다. 왜? 눌리고 나서 다시 요런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굳이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고 기존에 갭 떠갖고 쳐눌렀던 이 음봉자리 13,500원 혹은 13,200원 부분, 이게 13,000원이 하나의 저항을 잡고 있는 부분인 거죠. 라운드 피겨값으로. 요 자리를 때리고 혹은 요 자리 위로 올라탈 거냐 얘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 누르는 자리는 밑에서 쳐 올리는 추세를
벗어날 거냐 벗어나지 않을 거냐의 기준으로 우리는 보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쳐 올리는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하나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이 자리가 11,000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11,000원의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이 어디예요? 딱 오늘의 이 자리에 11,900원 정도. 11,900원, 11,8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버텨내는지만 체크하자. 장중에 살짝 눌려도 된다.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 11,5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이해되시죠? 11,5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이 자리 이탈하면 11,000원대 지지받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혹여나 11,000원 깨지면 위로 올라오더라도 뭐해라? 정리해라. 이해되시죠? 혹은 이 자리 안 깬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13,500원 넘어서면 그 다음은 14,000원대 확인하러 간다. 재수 좋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만한 이슈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관건이에요. 근데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위로는 아직은 그럴 만한 시장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만에 뭔가 이슈가 그렇게 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누가 탄 거거든요. 세력이 타서 주가를 위로 끌어놨으니까 뭐다? 밑에 있는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제는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정배열을 만들더라도 이렇게는 계속 안 간다. 무조건 누르면서 장기 평선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가 이제 뭐다? 본격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좀 강한 상승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크게 뭐 19,000원 혹은 20,000원 넘어가는 그림을 나중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가볍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기에 맞춰서만 움직여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건 저희 회원님이 계속 들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날씨가 또 더워졌죠. 뭐 여름 전력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또 주포가 조금 약았어요. 약아서 상한가가 잘 안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갇혀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전에 같이 들고 있다가 정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도 하나인데, 자 어찌됐든 크게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크게 흐름은 나쁘지 않고 모양새를 현재 만들어가고는 있는 부분이다.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맞는 것 같고, 큰 추세로 봤을 때도 위에서 찍어 누르던 기존 추세로 봤을 때 뚫어낸 자리도 분명히 이렇게 있지만, 다시 한번 요 밑에서 누르는 요 추세 안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지지 받아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야만 또 한번 쌓여. 받아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가요. 어디처럼? 요런 데처럼. 여기도 올렸다가 누를 때 여기서 못 받아내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올렸다가 못 받아내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올렸다가 못 받아내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럼 밑에서 내려오는 추세는 이렇게 잡힌다라는 거고, 위에서도 이렇게 추세를 또 한번 잡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이거는 보너스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잡는 거죠. 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자, 지금의 이 종목은 2평을 모아놨죠. 그럼 이제 모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수급만 못해도 좀 받쳐준다면 치고 올리면서 2평을 만들어 놓는 자리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은 뭐 해야 돼? 이 2평을 기준으로 위에서만 버틸 수는 없으니까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자리인 거예요. 왜? 위에서만 버텨놓으면 누군가가 계속 들어올 거니까. 소액이라도. 버티네? 근데 위아래로 흔들어버리면 2평을 깼네? 일단 손절. 올라탔네? 다시 매수. 요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2,400원. 조금 넉넉 잡더라도 2,380원? 2,365원?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단기적인 관점. 2,365원 이탈하면 얘는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2,2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밀었다가 뭐 한다? 또 횡보하는 흐름을 당분간 좀 더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또 어디 2,380원 위로 올라올 거다.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 버텨낸다면 뭐다? 얘는 이랬든 저랬든 한 번은 더 쏜다. 어디까지? 3,000원 부근까지 또. 2,900원에서 3,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번 쏠 수 있다. 그때 뭐 해야 돼? 방향을 잡아야 된다. 내가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또 밑에서 2,350원 밑에서 또 받을 거냐? 아니면 끌고 갈 거냐? 이해되시죠? 주봉이나 월봉의 관점으로 보면 월봉은 이미 갇혔어요. 그죠? 갇혔기 때문에 뭔가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 2,800원을 넘어서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큰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요 안에 갇히는 자리다. 당분간은.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거냐, 혹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고 갈 거냐, 아니면 위아래 움직이다 밑에서 그냥 넘어갈 거냐. 이게 기준이에요. 월봉의 관점으로는. 그러면 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주봉도 뭐예요? 위에 있는 이 구름대 하단을 넘어서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떻게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거래가 적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못 하는 거예요. 안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요 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은 한 번 정도 또 때릴 수 있다.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한 번 정도 때릴 수 있다. 대신에 이 자리를 때렸을 때 또 못 올라타면 뭐 한다? 무조건 주저앉아야 된다. 어디까지? 못해도 못해도 2,300원대 2,400원 밑으로는 무조건 한번 주저앉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나은 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 제일 그지 같은 흐름은 요런 흐름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어디까지? 요렇게 열어놓고 아이고 요렇게 열어놓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 2,200원까지 열어놓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수급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뭔가 크게 메리트를 아직까지는 못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뭐 연봉으로 보면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인데 밑바닥은 꾸준히 올라가고 개미털기도 나오는 건 분명히 맞지만 위에서도 뭐 매물을 계속 확인한다라는 거죠. 매물을 계속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삼각수렴을 이어가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주저앉을지가 방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좋은 거는 2,700원 위로 안착했을 때가 뭐다?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못 안착했네요. 그죠? 요 위로 안착해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이랬든 저랬든 2,900원에서 3,000원을 무조건 때리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